아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개근상을 못 받을까. 네. 자기의 이미지가 너무 부동산 등기에 매몰되는 것 같다. 직접 하시다가 이렇게 엄청난 과태료를 네, 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묻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우리 문은지 법무사님과 우리 김용현 법무사님 우리 세 명이서 이 화면에 한 화면에 잡힌 게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항상 뭐 게스트가 오신다거나 또 뭔가 이렇게 한 명씩 빠진다거나 두 분 아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개근상을 못 받은 저는 아직까지 지각을 했어도 개근상 유일하게 저는 개근을 하고 개근상은 있습니다. 지각하면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법무사TV의 그렇죠. 개근상 그렇죠. 그죠, 네. 법무사TV의 버팀돌 문은지 법무사님 맨날 부동산 등기의 여왕이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네. 자기의 이미지가 너무 부동산 등기에 매몰되는 것 같다 이런 약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새로운 분야 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할 게 있다 해서 준비해 오셨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사실 부동산 등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재밌고 관심 있는 거는 법인 등기 쪽으로 좀 네, 재밌더라고요. 법인 등기 예, 법무사가 이제 법인 관련해서 등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임원 변경이라든지 목적 변경, 상호 변경, 그리고 주소 변경 또 어떤 등기가 있죠? 그다음에 합병, 분할, 청산 뭐 많죠. 이런 등기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 법인에서 이런 등기 의뢰가 오면 저는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좀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비용이라든지 필요한 서류를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간혹 지점이 있는데 지점을 체크 안 하시고 보내시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본점만 등기를 했는데 지점이 있는데 지점에 동일한 등기 사항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신입 법무사일 때 거래처에서 등기 사항 증명서를 보내준 것만 믿고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 네, 나중에 등기를 이제 끝내고 등기부를 발급했는데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면서 다시 급하게 등기를 2번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신규 거래처에서 등기 의뢰가 오면 지점은 있냐, 지점이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죠. 그러면 제가 별도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고 싶은 사항만 체크를 해서 발급을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을 체크하지 않으면 지점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는 이제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내, 즉 서울에서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는 본점 등기부에 지점의 표시가 같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타 관할, 즉 지방에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별도의 지점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본점에 변경된 사항을 지점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법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법 35조에도 보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목적, 두 번째가 상호, 세 번째가 본점 소재지, 네 번째가 법인이 공고하는 방법, 다섯 번째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여섯 번째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7번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번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9번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11가지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 두 번째가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 관한 등기. 세 번째가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네 번째가 청산 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다섯 번째, 당의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여섯 번째,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 무효에 관한 등기. 일곱 번째, 법인의 해산, 개속, 조직 변경 또는 청산 종결에 관한 등기. 여덟 번째,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아홉 번째, 제가 많이 하는 일이네요. 그쵸? 회상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열 번째,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11번째, 마지막, 당의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이렇게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점에 있는 모든 사항을 지점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9가지와 그리고 우리 김 법무사님 말씀하신
11가지. 엄청 많은데요? 네. 그걸 지점에 반드시 이제 등기를 해주셔야지만 가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지점에 등기할 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뭐그 지점과 관련돼서 좀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신규로 이제 거래처가 하나 생긴 법인이 있는데 네. 이 회사는 그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이때까지 셀프로 등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복잡해서 저한테 의뢰가 오셨는데 딱 보니까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지점 등기가 지점까지 이제 변경 등기가 되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003년부터 여러 가지가 변경됐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본점에 뭐 상호가 변경되거나 대표가 변경되거나 목적이 변경되면 지점도 같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세금을 내고 그 사항이 다 있었어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무, 목적, 그리고 대표자 중임 등기부터 해서 심지어 본점 주소 이전까지 안 하셨더라고요. 이거 하나당 막 과태료 막 500만 원 이하라고 선포가 써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지점도 체크해드리고 했더니 이제 뭐 밴드에 등록해주겠다고 이 처리가 좀 마음에 드셨나봐요. 앞으로 이제 과태료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조금만 나오고. 한꺼번에 이제 뭔가 확 날라오는 날. 과태료가 좀 많이 나오면 이의 신청을 좀 해드려야죠. 네네. 좀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좀 상당히 깎아달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법인 등기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좀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추천해 드린 방법은 그 전체를 체크를 해서 꼭 발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점과 지점에 등기할 사항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지점을 설치한 이후에는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같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희들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지점란에 체크한 란이 있거든요. 클릭을 꼭 해야만 그 지점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게 되고 검색을 했을 때 본 지점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색하면 지점 등기부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지 안 해도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과태료가 나온단 그래서 말이에요. 가태료가 있으니까 네. 요즘에는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가태료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문은지 법무사님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하시다가 이렇게 엄청난 과태료를 네, 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